민병일 포커스 박진파 3차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민병일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셔가지고 오늘 임시로 사회를 보는 내야서입니다. 잘 여러 동지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가 여러 민영 논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다시 복귀시키는 또한 그 헌법재판소나 그다음에 국회나 말도 안 되는 헌법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하면이라는 그 사태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동지님들께서는 앞으로 탄핵이라는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모인 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박진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에 따른 우리가 어떤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는 모여서 얘기만 할 것도 아닌 그런 길라잡이를 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자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우리가 정확한 그 목표와 지향점을 이제 여러 단체나 또 애국당이나 이런 정당들한테 이제 우리들이 목소리를 낼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싸움은 뭐 무조건 싸워서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뭐 기존에 지금 SNS나 뭐 네가 오니 내가 오니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향점을 잡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그거를 토의하고자 저는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자유 발언이 어떤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그걸 다시 취합을 해서 우리의 어떤 목표 지향, 어떤 행동, 강령 이거를 굉장히 또 외부 세계나 또 딴 단체 우리가 이런 조직이라는 거를 이런 걸 추구한다는 이거를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없는 말씀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기자입니다. 우리 이메일 이 기자, 실명 최상자입니다. 저는 뭐 이제 우리 동지님들한테 먼저도 얘기했지만 애국당에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거 뭔가가 이 애국당이 아니구나 하는 거 보고 연수에 저는 애국당을 나왔다고 먼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동지님들은 애국당에 아주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갖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애국당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지,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나는 애국당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우리의 초심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온 어떻게 보면 우린 전사예요. 전사들인데 왜 썩어 빠진 애국당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려고 그러는지 난 거기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위자무파거든요. 위자무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한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의 큰 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혼자서 막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저거 제동을 사실은 야당에서 해줘야 돼요.
근데 야당에서 지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당, 저 위장 세력들, 탄핵 세력들, 저들하고 싸워야 돼요. 왜 애국당입니까? 쓸데없이. 애국당은 자연히 소멸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애국당은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애국당은 살아있으면 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한 위험한 자들이 거기에 있는지 그 사람들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놔두세요. 거기는 깡통으로 굴러가든 가다가 지네들이 소멸을 하든 지금 새누리당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싸울 상대는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상대는 있습니다. 자한당, 탄핵 세력들, 위장 우파들, 이들이 지금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애국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가장 큰 분노를 느껴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한테. 시간이 많으면 아까 우리 이동철 종님처럼 그런 교육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교육이 하나도 이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 2월이면 자한당 전당대회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 제대로 자한당 불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함으로 가해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부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브레이크 없는 차, 자동차 그냥 흘러가잖아요. 우리 그 많은 태극기애국 국민들이 소리쳐 외쳐 불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야당의 위장 우파들이 저놈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울 상대는 여러분, 우리 동지님들 고생하시는 거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싸워주시기만을 저는 아주 간청을 드리고 싶어요. 왜 당이, 우리가 정당인입니까? 우리가 정치인입니까? 왜 정당에 매몰이 돼가지고 애국당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인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속이 터집니다. 제가. 대통령 구합시다. 한 마음으로 대통령 구합시다. 애국은 우리는 대통령 구하기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싸워야 될 길, 이거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애국당이요? 여러분 아무리 두드려 보세요. 끝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못 이겨요. 지금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많은 얘기들 나와요. 끄떡 없습니다. 괜히 우리 애국자들만 희생합니다. 자꾸 쓸데없는 시간 낭비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동철 동지님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자꾸 태클이 들어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기고 나면 후년 총선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고 대통령 나오실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놈들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 그때는 우리가 교육 제대로 받아가지고 그때는 제대로 싸워서 대응을 해야죠.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시고 지금 각자 하세요. 동지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수권정상 쉽게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셔가지고 다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번에 다시 사면을 복귀가 된다고 하셔도 또 한 번의 확률을 칠 수 있는 게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그 울타리를 우리는 만들어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에 우리가 정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정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누구든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우자, 또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복귀하자 하면서 어떤 콘텐츠라든가 지향점, 목표점을 전혀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것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하고 있어요. 그 말씀드리 좀 많으셔고 제가 먼저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도 그 작년 아까 그 통신들 왔을 때 몇 분하고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도 작년 말에 그 애국단을 나오고 조원진이가 작년 7월 달부터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특히 그 작년 10월 달에 그 변희재 난동 사건 벌일 때 그때 그 변희의 스탠스라든지 특히 그 조원진의 스탠스가 얘가 사당하라는 걸 제가 이미 직감을 했고 그때 많은 동지들이 나왔습니다. 그 동지들이 지금은 전부 다 그 집에서 쉬는 분들도 계시고 대한문과 동아면에서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애국당을 창당할 때 그 창당의 취지가 태극기만으로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당의 울타리를 우리가 쳐야 되고 또 현역 의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원내 정당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저도 동참을 했었고 그거 합니다. 그렇지만 정당의 속성상 정권 쟁취를 해야 되는 게 기본 목적인데 거기상 모든 직책이 있고 모든 게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도당 위원장, 최고위원 여러 직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우리 기준에서 볼 때 함량 미달인 사람이 너무나 많고 있고 해바라기라든지 뭐 쓰레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생긴 이상 계속 그 어떤 그 분란의 소지나 이거는 난 기본적으로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새누리당 창당과 애국당 창당할 때 저도 동참했지만 그때는 제가 잘못해서 생각한 거예요. 새누리당 애국당을 창당했으면 안 되는 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동지들은 최근에 깨달아보고 나오셨지만 작년 5월 대선이 태극기 분열의 시초입니다. 맞습니다. 그 작년 대선이 나오고 저도 4만 3천 명 중에 한 명입니다. 4만 3천 명 중에 한 명이지만 그 대선이 나온 걸로 인해서 태극기가 분열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이 태극기 쪽이나 우파 쪽에서 태극기 분열의 그 3인방 꼽으라는 누군지 아세요? 정광영이, 조원진이, 민중홍이를 꼽습니다. 3인방. 그게 꼽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 가두 양식장이라고 해갖고 맨날 서울역 사실 서울역 위치도 안 좋습니다. 저 끝에 처박혀갖고 위치도 안 좋은데 거기서 가두 양식장이라고 해갖고 맨날 집회 나오고 대통령 구출한다고 목소리나 외쳐봤자 그 울분과 분노를 표출하는 그 자리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벌써 그리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구출할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집회의 중요성은 제가 인정합니다. 집회는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의 집회는 전 큰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우리 동지님들은 누구 못지않게 과거에 탄핵 때 하루에 서너 군데씩은 기본적으로 다 뛰시던 분들입니다. 다 뛰고 뭐 그 입당원서 받고 하는 건 누구 못지않게 뛰고 지방도 수없이 뛰고 하신 다 동지들이십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집회를 갖다가 뭐 지금 한 달 정도씩 안 나와 계실 때 상당히 속된 말에는 몸이 근질근질한 면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모임을 안 가지려고 하다가 모임을 또 계속 안 가지면 또 안 갖게 되는 그런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임을 갖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조원진이가 항상 그 어떤 뭐 최고 뭐 국회의원이고 뭐 김문수를 이렇게 초빙한다는데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사실 어느 구의원 시의원 한 명 또 탈락한 구의원조차도 공천권 구의원조차도 영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사실 그 김진태나 김문수나 박대출이나 전희경이 0.1% 올 가능성 없습니다. 벌써 가능성 없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까 그 최성자 동지님이 말씀하시는 내년 2월 말경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요. 조금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정은 2월 말로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암만 김성태, 홍준표, 김무성이 쓰레기라고 외치고 나가라고 막 그래도 없애라고 해도 그 사람들 나갈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김진태나 박대출이 전희경이가 탈당하기를 지금 빌고 있어요. 안 나갑니다. 애국당 출신들은 김진태 보고 나오라고 해서 같이 힘 합하고 하자라지면 어린 반표를 쏘냅니다. 0.2%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는 김진태 하나 더 추가된다 해갖고 태극기가 지금 힘을 받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0.2% 가능성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2월 말경에 김진태, 김문수, 조경태가 당 대표 출마합니다. 당 대표 출마하는데 자천타천으로 한 10여 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3명은 후보 단일화 해갖고 한 명만 당 대표 나올 겁니다. 그래갖고 김무성이 김성태를 출당도 시키든지 공천하든지 본인들이 자진 나가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서 그 쓰레기들을 청소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님들이 태극기 동지도 애국당 분들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9월달에 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진짜 눈물을 머금고 입당했고 이건 뭐 나중에 편집할 거니까 시간이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충분히 2월달에 승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이 좀 근지럽기 때문에 오늘도 모임이 있었지만 사실은 저는 집회에 나가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제요. 우리가 지금 2번, 3번째 이런 모임을 갖고 있지만 집회에 나가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이 사무실도 이제 국동계 사무실인데 여기 이제 뭐 리더들하고 제가 다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빌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집회는 뭐 어디를 딱 나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제가 곤란합니다. 애국당은 당연히 안 나가실 거라고 보이고요. 다른 데서 어떻게 그거는 동지님께서 협의해서 하실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할 얘기 많이 있는데 또 다른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만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동지께서 뭐 많은 얘기를 하셨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자한당이 2월에서 4월로 전당대회를 연기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한당 내에 개파 싸움이 줄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줄이 김무성이나 김성태 있죠. 김병준이가 마이크 들고 말씀하세요. 네, 김진태 쪽은 이제 비주를 저는 그렇게 보고는 합니다. 마이크 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비주류 쪽에서 상당히 지금 세력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몰아가니까 지금 주류 쪽에서 위기 의식을 느껴서 지금 주류 쪽에서도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권을 뺏긴다는 지금 논리 하에서 얘네가 다시 어떤 모색을 취하려고 사업을 연계를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국당이나 자한당이나 수권의 지금 정당을 전혀 못하고 그다음에 우파의 목소리를 전혀 못 내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모였고 우리가 백전파가 어떻게 됐든 우리 요구를 우리가 결정을 해서 이 두 당에다가 우리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정당이라는 게 권력의 일부 층의 권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자한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은 잃은 당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지금 자한당 가자니 저 새끼도 개새끼 들고 애국당 가자니 저 새끼도 개새끼. 네? 참 쓸쓸합니다. 이게 무슨 지나가는 똥개 새끼도 이렇게 헤매진 않고 그나마 이 박진파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한 목소리를 해서 지향적으로 해서 인원적으로 찔러보고 이제는 우리가 지도자를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세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밑에 세대들이 우리 자식 세대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또 얘기하실 거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아까 손 들었어요. 네. 경청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얘기하시죠. 아니 경청하겠습니다. 의견 발표는 또 말씀하시고 저도 마이크 울렁증인데 되게 많으시고 울렁증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저요? 울렁증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하면 좀 그렇게 됩니다. 제가 한 말이 네. 이왕이 앉은
높은 자리에서 얘기하기 입장을- 때문에요. 마이크를 가지고 나가시고. 네. 여기 저희들은요 마이크 하나 있어요. 사실 이거 정당을 뭐 지지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정치색을 띄우러 온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여태까지 지금 고성을 쉬고 그걸 진실을 밝히려고 지금 여기 나온 거 모인 거지 무슨 정당을 여기서 누르고 어디에 뭘 편입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여태까지 지금 고생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모든 걸 지금 안고 지금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정당이 나누고 어디 편입돼서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의미가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근데 우선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가서 외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야지 지금 당장이 뭐 정당을 이리 편입시고 저 어디다 나쁘고 저 어디다 나쁘고 그건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많은 년부터 옛날부터 그냥 다녔는데 이 조원진은 절대 애가 고치는 애가 아니에요. 왜냐? 몰아내야 돼요. 내가 아는 애에서 그 초창기 때 그때 겨울일 거예요. 근데 노인들한테 막 큰 소리를 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당에다 전화를 했어요. 조원진이 분명히 전해라. 좋은 당그 권력자한테 왜 노인네들이 어렵게 겨울에 이렇게 친들이 나오는데 말을 조용히 해서 노인네들을 설득을 시켜야지 왜 노인네들한테 큰 소리를 치느냐 내가 그 건의를 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신기불이 3년 묻어놔야 3년 그대로 나와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뭐 이단이다 저단이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원천 박근혜에 좀 초심을 갖고 여기 의논을 해야지 지금 정당이 뭐 차한다 이것도 뭐 애국당이 어떻다 그런 얘기를 누를 자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거는 지금 좀 자, 우리가 이만 드리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의 지도부를 몰아내야 됩니다. 듣고 했잖아요. 오늘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각자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동진님 말씀이 네. 그 원론적인 얘기는 제가 깊이 생각합니다. 원래 정당과 시민단체는 분명히 구분돼요. 그다음에 각자의 그런 단계입니다. 이거는 원래 그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정당하고 시민단체는 어떤 상호간의 역할을 하죠. 그렇지. 이게 그 같이 동거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대한민국이 이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문제라고 보면 자판은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우파 쪽에서는 이 시민단체라면 뜯어먹을 단체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민단체라면 이상한 눈으로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시민단체들이 지향점이 있는 정당을 찾아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민주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당이 시민단체를 암암리에 뒤에서 만들어서 돈을 주고 같이 뜯어먹고 예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래서 시민단체들이 제 목소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 한국의 어느 정도 이 정치사가 조금 지나면 발전이 되는 그런 특히 이번 박근혜 대통령 사태로 많이 성숙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건 우리 동지들이 그런 걸 하시고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허심탄회하게 늘 말씀들 해주세요. 네. 아니요, 전 대안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원론적인 그냥 여기서 할게요. 예, 저는요 정말 바쁘고 또 그간에 뭐 집회에 나가서 행동으로 정말 외치고
또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스타일이 돼서 지금 여기 박진파의 3회째 지금 모였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뭔가 우리가 이제 나아갈 바를 여기에서 정해서 우리가 진도가 좀 있어야 되겠어요. 지난번까지는 진도가 없이 모였다 헤어졌어요. 그렇게 의미 없이 모일 때는 너무 시간이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그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창기니까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박진파라는 이 이름으로 시민단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당 저당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뭔가를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되겠다는 건 같은 뜻이니까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찾아서 행동으로 좀 옮기면 좋겠어요. 네, 한 맞습니다. 자리에 모여가지고 지난번처럼 이렇게 방송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뭐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볼 때 정말 뭐 별거 아닌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몇 명 안 돼도 우리가 이런 그 문구를 새겨서 자그마한 단체라도 예를 들자면 뭐 미군 부대 뭐 앞이나 아니면 미 대사관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힘으로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지금 뭐 정권 이 정권이 내려오기 전에는 그거 풀어놓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행동으로 정말 성조기 들고 문구를 어마어마하게 현수막을 크게 해서라도 계속하여 미 대사관 앞에 우리가 하면서 마이크로 들고 박근혜 대통령 구해달라고 외치는 걸 박진파라는 이름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밤낮 박진파 또 밴드에 올려서 박진파 또 그러나 방송은 정말 잘 받쳐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방송이 하나 더 늘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든든합니다. 방송에서는 정말 할도리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박진파가 이 올라오는 숫자나 방송 숫자 이런 거 보면은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 모이는 수는 적습니다. 근데 이 모이는 이 수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많아 보이고 또 유튜브들이 따라붙어서 이것을 보도를 해준다면 우리가 대한애국당에서 안 하고 있는 부분들 왜 쟤네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놓느냐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뭔가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가는 것은 이제 어떤은 제가 못 올지도 모릅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토론은 뭐 해봤자 거기서 거기에 지난날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제는 한 발자국씩 뭔가라도 하나씩 진도가 나가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목적을 이루는 여기 하나 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동지님 말씀대로 오늘은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어떤 박진파가 어떻게 갈 것이냐.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제일 먼저는 우리 설립 목적은 다 아실 겁니다. 명제라는 건 그 명제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건 명제입니다. 네. 두 번째는 강령입니다. 우리가 뭘 제안을 할 것인가.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 여러분들이 아까 동진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쓰시던지 어떤 뭐 밴드에 올리시던지 아니면 밀면 시사 포커스에다가 댓글 올리시던지 그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강령이라든가 어떤 표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박진파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경로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해 주시면 그걸 빨리 우리가 저 민소인하고 스패너분들이 다듬어서 배출을 할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네, 이겁니다. 시민단체라는 저도 이게 시민단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민단체로 갈 것이냐 좀 더 있다가 더 해보고 시민단체로 갈 것이냐.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적인 한계를 이제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민단체를 설립하는 것 지금 우리가 집회나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명부 받아서 또 저랑 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는 조금 개념을 좀 보시고 이게 어떻겠냐. 안 그러면 동지님께서들 시민단체를 원하시면 내일부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인 한계를 우리가 학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그런 선별 과제가 우리 소다한테 의견이 수렴이 돼야 시민단체를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일정을 좀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제반적으로 어떻게 이 어떤 조직을 끌고 가고 어떻게 행동을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지도체제가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박진파는 집단 지도체제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어떤 단체를 간다는 거는 행도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대표가 권한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됐든 집단 지도체제가 그렇다고 집단 지도체제 아닌 지도체제가 없다라면 또 이게 단체는 문제가 또 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그러면 앞으로 행동했을 때 지도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의논을 깊이 생각을 좀 해서 그러면 언제부터 그 다음 주라도 오늘 그게 선행이 되면 선생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얘기해서 건의해서 그러면 자 집회 장소는 어떻게 가고 그거는 빨리 보입니다. 빨리 보이는 건데 그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의논을 넣어서 끝내서 마무리 져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두 번째는 지도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직은 네. 시민단체로 갈 필요 없고요. 그냥 애국당에 우리가 소속돼 있고 그대로 진성당원으로 당비도 나가고 하니까 이대로 있으면서 박진파 이름으로 우선 우리 행동 애국당에서 너희들 왜 이런 거 안 하냐 우리가 뒤에서 이러고 그 안타까워하고 네, 네.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하면 어떻겠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애국당에 소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바른 소리를 내면서 내면서요. 맞아요. 우리 방향을 이렇게 가자. 네, 우리가 시민단체 대한애국당이 초심이 이렇다.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대한애국당은 우리 당이에요. 민주주의의 정당이니까 저 지도부는 한시직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부를 갈아야 됩니다. 지도부만 가면 됩니다. 어떻게 갈아요? 지도부를 마치대로 이제 지도부를 갈아야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 할 일만 하자고. 한 번만 지금 저는 이런 생각도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 박진파가 그럼 애국당 그러면 우리는 비주류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겁니다.
이 정당이라는 게 어떤 조직이든 주주하고 비주주가 이 밸런스가 맞아야 올바른 정당입니다. 그죠? 그런데 조은진이가 그걸 막아서 우리가 비주주가 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비주류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예. 쉽게 해서 정당이나 국가에서 주류 비주류 국가도 국가의 정당도 여야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없으면 쉽게 해서 뭐냐면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파쇼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얘기는 저기 그 조가반점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 파시스트는 하는 짓입니다. 반대 세력 반대 의견을 잘라버리는 건 파시스트라는 얘기입니다. 파시스트는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 뭐 아이 막상 이건 나중 얘기고. 나가서 일치면 뭐예요? 박진가들이 네. 뭐냐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서 행동하실 건가? 예, 참. 죄송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 원리는 다 똑같은 의견들인데요. 자꾸 의견이 분분해지면 결론이 안 나요. 근데 일단 사회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박진파의 세 가지 정리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방향을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동지님들이 개인적으로 대안이 있으시면 그 의견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방향이 먼저 정해지는 그 방향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을 들어서 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저는 저의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전달하는 입장이고 제가 책임 이전에 대한 건 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동지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결정권자가 없습니다. 이래서 지도체제를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방향에 대한 의견을 네. 내실 분들이 있으시면 먼저 들어주십시오. 예. 그래서 또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비주류로 남아서 가실 건가? 아니면 박진파의 독자적인 단체로 갈 것인가? 아니면 향후 시민단체로 갈 것인가? 이걸 명확히 또 각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시면 다음으로 가셔야 애국당을 버릇을 고쳐야 한다니까. 그냥 제 의견 여기 올 때 그 마음 갑자기 제가 갑상선 수술해가지고 목이 갑살이 내리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박태우 사무총장 할 때부터 이제 질려가지고 애국당에 정이 떠났지만 처음부터 애당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애국당에 충성했던 사람으로서 탈당하기에는 좀 시간을 좀 가져야 될 미련이 있어서 아직 당비는 그냥 두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애국당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일단 제 의견은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올 때 생각은 지금 당과 게이트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우리가 알았는데 애국당의 진상을 알게 된 건데 그러면 그 게이트를 붙고 갈 것이냐 그거 좀 저는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박진파 모든 분들의 연설을 해가지고 진상위원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과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좀 밝혀달라. 그거는 당원 당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먼저 우리가 서면으로 박진파 명의로 해서 애국당에 보내서 그거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미련 없이 그냥 다 이제 돌아쓰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님 구하는 게 실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 어떻게 구하느냐. 어쨌든 힘이 실어지는 곳에 우리들이 다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저기 이제 총선이랑 이제 자한당 그 저기 뭐야 시구위가 아니라 내년에 그 아니 전당대. 전당대회 때 대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이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힘을 실어서 대통령